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책임을 물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뉴욕시장은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지금이라도 던질 종목은 던지고 또 사야 될 종목은 사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나 알람 설정 해주시면 김대복 대표의 좋은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한 연구실 여기서 유래됐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책임을 중국에서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미국 시장의 그 하락으로 가져가는 영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의 어떤 손해배상 검토 이게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권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WHO 이쪽에도 공세적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권 면제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타국의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권 면제를 먼저 박탈해야지만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소송 배상의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여기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 퇴직연금에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면 결국은 이것을 그 미국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보면 상당히 또 이게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거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을 만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악재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일본의 수출 의존도가 44%나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또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관세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직결적인 어떤 타격을 받는 데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가의 위치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대하게 지금 현재 매수세가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그 가격의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5월에 그 올 초부터 매도의 압력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매수세는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것들로 매도가 나온다면 개인의 매도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완축적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설사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가격의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3월 달에 급하게 내렸던 그런 시장 흐름들의 어떤 충격 파장으로 연결될 것이냐, 이건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구실을 찾고 있던 중에서 이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빌미를 제공했을 때 시장의 반영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5월에 셀인 메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떠나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떠나지는 않겠다. 오히려 바이온 딥스가 깊게 내리는 자리는
저점의 매수이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내리면 지수는 어느 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기 흐름에서 가격대를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종합주가 지수를 이게 지금 길게 보시면 1439에서부터 지금 이제 중기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이 중기적인 트렌드가 최근에 여기 시장 흐름에서 보면 이 흐름에서 보면 지금 상단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상단선도 축소되면서 지금 시장 흐름들은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했죠. 그리고 이런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15분 차트로 보면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주가는 이제 아래로 밀면 이동평균선상의 이 추세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깨는 것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추세상의 의미 있는 라인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1890 전후가 될 거 88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오픈한다면 지금 현재 흐름에서 50포인트 남짓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조정받을 때 다를 때보다 좀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던 기술적 반등의 수준을 넘었던 것을 지금 이러한 파장으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새로운 하락의 추세로 만드느냐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조정받고 에너지를 축소한 다음에 다시 위로의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위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인의 방향이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는 저는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제스처와 같은 것이었는데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게 반응을 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래 흐름단에서는 이게 추세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이게 이제 419부터 여기 보면 큰 추세가 여기서 이탈했던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15분 차트에서 보면 지금 보면 고점에서 매도의 압력들이 그러니까 매수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위로 변화가 나왔는데 물론 주인의 방향은 상방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래로 민다 하더라도 나는 끌고 간다. 이렇게 가져갔던 동력을 가져갔던 세력이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온다 할지라도 개인들은 다시 여기서 재편해서 위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흐름상으로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가격대는 보인다. 가격대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시면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자리가 변곡점이 되죠. 629가 변곡점이에요. 1차 변곡점은 629 전후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629를 가려면 지금 현재에서 20포인트 조금 남짓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20포인트 남짓 빠져야 되는데 이게 20포인트라 해봐야 지수상으로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수가 420에서요. 200포인트 이상을 올렸단 말이야. 220포인트를 올렸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30이니까 지금 불과 따져봐야 여기 15포인트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깰 수도 있고요. 만약에 깨게 되면 지난번 쇼크가 있었던 605 전후까지도 미룰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아래로 민다면 오히려 그것은 매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익이 났던 것들은 초반에 이걸 견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조건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어차피 이 크기는 저는 올해 예전처럼 뭐 1차, 2차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많이 올랐던 것 때 부담 해소용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어저께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보면서 우리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끝났던 미국 시장에서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여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점을 치고 나서 눌릴 거요. 21선에서 21선을 지지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점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고점 치고 나서 21선 테스트 했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둘 다 21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얘네들 둘 다가 지금 보면 언택트 문화와 관련해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는 안방극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살아있으니까 얘네들하고 비슷한 어떤 생태계는 우리 시장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그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21선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21선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쪽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텔라독 헬스라는 회사 있죠. 이거는 지금 원격 제어 회사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심 평균선이 지금 현재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선이 있죠. 일시적으로 쭉 떨어졌댔는데 원격 진료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 이제 줌비디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요. 여기 보면 이제 화상회의와 관련했던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아래에서 올라온 51선을 지지하는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막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중국하고 영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또 타격을 받을 때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애플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800 이상까지 갔다가 이제 700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700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폭이 작습니다. 작은데 이런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끌어왔던 지금 현재 언택트 문화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중국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이런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만약에 매물들이 나와서 밀린다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익이 좀 낮던 것들은 좀 챙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 챙겨준 다음에 주가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현재의 어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그 상황적 이런 공조 이런 것들로 보시고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주가는 단기 차익 하자. 5월 초에 단기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중순 이후로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주말 이후로 가면서 조건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시장은 조정의 폭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1선 전후에서 재차 위로의 변화를 주는 이 시그널을 저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흐름에서 그러면 무엇을 살 거냐 이렇게 볼 때는 지수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당장 사지 않고 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중심으로 가자. 그 종목은 역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하면 뭐 지금 현재 SOC 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성장 산업에 대한 초석을 만드는 거죠.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럼 4차 선언의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5G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뭐 구축해 나가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아직도 상승의 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택트 문화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발굴하는 이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M&A입니다. 뭐 이건 M&A라는 재료는요, 이게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나와도 이건 기본적으로는 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M&A라는 것이 뭐죠?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런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인수되는 회사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나 피인수되는 회사가 성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최근에 지금 보면 그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진칼이 강하게 올랐고요. 이번에 이제 롯데 지주나 이런 쪽이 또 올랐는데, 그 다시 이제 이것이 증권주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연결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뭐 5월 달에 악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 그것은 오히려 순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떤 주식도 한 번에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의 보정 작업을 갖춰서 에너지를 축적하면 또 다시 또 멀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약세 흐름이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장이 아니고 새로운 추세를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여기를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제시했던 전략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에 보답하고자 제가 종목들이나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댓글 다른 모든 분에게 사랑의 하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